어머니, 잔액이 왜 이렇게 줄어 있어요? 며느리, 내가 관리했잖아. 병원비랑 생활비로 다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체 기록은 뭐야? 같은 날짜에 반복된 송금이 5건이나 있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은행 창구 앞에서 시작된 추궁이었습니다. 노후자금 통장의 잔액이 예상보다 300만 원 부족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비 지출을 주장했지만 기록은 달랐습니다. 이성호 직원이 출력물을 다시 펼쳤습니다. 최근 6개월간 거래 내역입니다. 김정혜 씨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매달 15일 같은 시간대에 50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박은주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찾아볼게요. 하지만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는 따로 카드로 결제했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이체 수취인이 개인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정희 씨는 출력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럼 이 계좌번호는 누구 겁니까? 은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구 밖 대기 의자에서 누군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정희 씨는 봉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 은주 씨는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은행을 나섰습니다. 거래 내역 봉투만이 손에 남았습니다. 출력물 마지막 줄에는 이체 승인 완료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전부 꺼내보세요. 은주 씨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 날짜를 맞춰봤습니다. 5월 15일 병원비 12만 원이요. 정희 씨는 거래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는 5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은주 씨는 다른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나머지는 약값이랑 택시비였어요. 정희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쳐도 25만 원밖에 안 돼요. 은주 씨는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생활비도 포함해서 쓴 거예요. 하지만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활비는 따로 현금으로 드렸잖아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정희 씨는 출력물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다른 거죠. 은주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거래 내역이 펼쳐진 채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병원 수납 창구를 찾았습니다. 6개월치 진료비 내역 확인 가능할까요? 수납 직원이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총 4번 방문하셨네요. 정희 씨는 출력물을 받았습니다. 총액은 48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항목은 없습니다. 정희 씨는 은행 거래 내역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기간 통장에서는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병원비로는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 명의로 결제된 건 없나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록된 보호자 계좌는 따님 명의뿐입니다. 정희 씨는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비 총액 확인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정희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은행 기록 보관실에서 직원이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내역 확인하시겠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6개월 전에 등록된 자동이체가 있습니다. 은주 씨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신청한 거 아니에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승인 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 씨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승인한 겁니까? 직원이 시스템을 조회했습니다. 모바일 인증으로 처리됐습니다. 은주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 폰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증번호는 등록된 기기로 발송됩니다. 정희 씨는 출력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럼 등록 기기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라 제한이 있습니다. 은주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명의도 아닌데 왜 제한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며칠 후 정희 씨와 은주 씨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성호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체 승인 경로 조회 결과입니다. 정희 씨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바일 기기 번호가 2개 등록되어 있네요. 은주 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제 번호예요. 직원이 나머지 번호를 확대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6개월 전 추가된 번호입니다. 정희 씨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는 누구 겁니까? 직원이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통장 개설 당시 등록된 보조 연락처입니다. 은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돌려 보였습니다. 이 번호로 이체 승인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번호 주인이 누군지 알겠어요. 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출력물을 정리했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하신가요? 정희 씨는 최종 기록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체 승인은 모두 보조번호로 처리됐습니다. 은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6개월간 총 15회 3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정희 씨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통장 관리 권한 변경 신청하겠습니다. 은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설명할 기회를. 정희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기록이 전부 나와 있어요. 직원이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새 관리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희 씨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은주 씨의 손에서 카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관리하겠다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방치였어요. 직원이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내일부터 새 인증수단으로 변경됩니다. 정희 씨는 은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은주 씨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구 밖으로 정희 씨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거래 기록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통장 관리 명부는 서류 한 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이후에도 가족 간 금융 분쟁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